자, 배울수록 쉬운 배신러닝 시즌1 뉴럴 네트워크. 우리 이번 시간에는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배울수록 쉬워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쉽다 하면서 스스로 좀 세뇌를 시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퍼셉트론이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아주 작은 채소의 단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의 이 퍼셉트론이 풀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쉽다는 거는 이제 퍼셉트론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가중합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이 가중합 공식을 잘 살펴보면 1차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선형 분리이다. 그러니까 즉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문제만 풀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 선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변환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분류기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선형 분류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자, 그 정체를 하나하나 좀 한번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XOR을 구현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XOR을 우리가 한번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지난 시간에 하나의 퍼셉트론으로는 이 XOR을 구현할 수 없다라고 제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을 이용한, 즉 그러니까 레이어를 여러 개 사용해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XOR 게이트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난드를 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퍼셉트론이. 그 다음에 OR을 풀 수 있다고 배웠고요. AND를 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X1, X2 두 개의 인풋을 이렇게 각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값이 1, 0 값이잖아요. 그죠? 그 값을 또 어디다 넣냐면 여기 S3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구조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S1은 난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난드 문제는 AND의 니게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제 1, 1, 1, 0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2는 OR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0, 1, 1, 1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X를 넣어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S가 내놓는 결과와 S2가 내놓는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S가 내놓는 결과, S2가 내놓는 결과, 이 결과를 뭐 합니까? AND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0를 AND하면 0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 2를 AND하면 1이 나오고, 1, 2를 AND하면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0, 1을 AND하면 0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X1, X2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드와 OR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 값을 AND를 통과시키니까 결국은 뭐가 됐어요? 요 값이 XOR 값을 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있는 XOR 값하고 똑같은 값을 내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로 우리가 바라다 보면, 이거 하나의 F로 바라다 본다면, 이 F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정확하게 XOR 게이트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 개의 게이트를 연결했더니 이제 XOR 문제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퍼셉트론은 우리가 XOR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세 개를 연결하면,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연결하면 우리가 XOR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OR는 릴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S1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S1이 하는 역할은 선으로 뭔가 공간을 구분하고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로 구분해 준다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공간을 쪼개는 S2는 또 뭐 할까요? 이쪽을 플러스로 쪼개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쪼개고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이 3개로 쪼개졌어요. 자, 이 공간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S1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S2는 플러스인 공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S1도 플러스, S2도 플러스인 공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괄호를 한번 묶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S1은 플러스가 되고요. 그죠? S1은 플러스 되는데 S2는 어떻게 될까요? S2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S1과 S2의 축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까만 점 두 개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플러스 플러스 두 개 다 플러스, S1도 플러스이고 S2도 플러스인 이 공간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C 공간에 있는 점은, 이 점은 S1은 마이너스, S2는 플러스가 되는 요 공간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까요? S1이 플러스인데 S2가 마이너스인 공간, 이 공간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S3가 이 S1, S2가 내놓는 그 답에 대해서 어떨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으로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류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형 분리 가능한 퍼셉트론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넘겨주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엑소와 문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내가 이걸 하나의 레이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왜냐면 X2, X1, X2가 들어와서 이만큼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 안에 퍼셉션을 여러 개 두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더 깔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퍼셉트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확장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 인풋이 들어와서 Y 아웃풋이 내놓는 하나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퍼셉션을 하나의 레이어 안에 여러 개 두는 방법이 있고 레이어 자체를 여러 개 깔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의 레이어 안에다가 퍼셉션을 여러 개 둔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하나의 레이어 안에다 퍼셉션을 두 개를 깔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타를 기준해서 세타보다 큰 지역에서는 1 값을 가지고 작은 지역에서 0 값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걸 스텝 펑션이라고 표현했죠. 자, 근데 다른 세타를 취해 볼게요. 세타보다 좀 큰 세타 프라임을 취했을 때는 스텝 펑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구간을 분류해낼 수 있냐면 요 사이에 대한 이 구간을 분류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수식에서 요 수식을 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 수식에서 요 수식을 뺐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퍼셉트론 두 개를 이용하면 우리가 요만큼의 뭐 깍두기라고 합시다. 이 깍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깍두기를 이용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면,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식들은 곡선입니다. 어떤 복잡한 수식도 우리가 이 깍두기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다. 근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사시키죠. 근데 이 깍두기의 간격이 넓으면 이렇게 대충 근사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 깍두기의 간격을 우리가 좀 좁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더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정교하게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공간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classification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값을 예측한다는 것은 prediction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일단은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별도의 자료로, 포인트 자료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공간을 분리해내는 것은 classification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의 값을 예측하는 건 prediction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게 두 개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깍두기를 만들어내서 요거를 선의 값을 우리가 근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걸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레이어 안에 퍼셉션을 여러 개 깔면, 그러니까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이어를 이렇게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또 우리가 점점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앞에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런 복잡한 식을 우리가 한번 approximation을 한번 시켜 볼 텐데요. 자, 내가 MLP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냥 싱글 히든 레이어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싱글 레이어만 깔고 입력과 아웃풋을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1000개의 퍼셉트론을 깔아가지고 아까 만든 깍두기로 이렇게 한번 모습 어프락시메이션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예, 비슷하죠. 그래서 공간을 조금 이것만큼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공간을 분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레이어를 깔았어요. 4개를 깔았어요. 이거는 레이어 하나에다가 1000개의 퍼셉트론을 넣은 거고, 여기는 각 레이어드마다 10개의 퍼셉트론을 배치를 하고 이 각각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000개가 퍼셉트론이 사용이 됐고 여기는 40개가 사용이 됐죠.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어떤 곡선의 모양이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잘 만들어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퍼셉트론을 확장시키는 것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늘려가면 이게 딥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딥하게 아키텍처를 가져가니까 어때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레이어를 너무 과다하게 깔면 오버피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오버피팅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런 방향으로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을 구현하면 우리가 조금씩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자, 이 fx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우리가 밝히는 거라고 했고요. 회기식의 경우는 이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런데 퍼셉트론 하나가 이 회기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기식에서는 w1, x1, 그 다음에 뭐 더 n개가 있다 칩시다. 입력이 n개가 있다 치면 이만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각각의 w들을 구하는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퍼셉트론에서는 회기식에서 구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개수의 w를 구하면 되는데,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W가 걸려 있겠죠. 요 각각의 선들마다 다 W가 걸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퍼셉트론이면 요 인풋만큼 하나, 둘, 세 개만큼 걸리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치면, 이제 3 곱하기 4만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또 각 레이어, 여기는 또 몇 개가 있을까요? 4 곱하기 4만큼의 또 W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이 W들을 다 구해내는 게 인공신경망의 학습이에요. 자, 회기식의 학습은 회기 개수를 구하는 거지만 인공신경망에서는 이 가중치들을 구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회기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에러라고 하는 거를 y-y hat, 즉 뭐 그러니까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의 x1 뭐 조금 더 써보면 베타 2의 x2 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제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에러를 이제 편미분하죠. 각각의 베타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제로를 만드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 W들을 구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W들을 구해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는 회기식에서 구하듯이 그 가중치들을 실제로 미분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재료로 만들어서 가중치를 구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멀티레이어드 퍼센트론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